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는 연락이 안 되면 뭐 병중, 상중, 아무도 완중이다. 맞아. 옥중은 큰일 났네. 휴가 일정이 겹쳤어요. 썸남이랑. 그래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없다. 완전 가능이죠. 완전 불가능이죠. 제가 아는 이제 언니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이제 요일별로 한 번씩 와서 7개의 썸을 타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다른 거로 채우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쵸? 용납할 수 없죠. 네, 안녕하세요. 로스튜디오의 서호영 변호사. 이결의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애의 꽃, 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톡, 통화 이런 연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하루에 얼마나 연락하면 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연락 빈도나 횟수보다 조금 밀도 있는 대화랑 만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했으면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하는 날이 있더라도 다음에 애프터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소개팅할 때 연락도 예를 들어서 애프터나 소개팅을 잡고 계속 연락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딱 애프터나 소개팅만 잡고 연락 안 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연락 안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 일을 딱 하다가 소개팅이나 뭐 애프터 날 연락이 평소에 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날 딱 만나서 좀 밀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걸 선호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만나기 전에 연락을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정해졌어. 그 중간에 연락을 안 하는 것도 괜찮다. 만남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다? 네, 저는 대신 만남이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장소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애프터 만남까지는 잡아주시고 그 사이에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썸 단계 말고 이제 사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연락 빈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사귀면 또 연락 많이 해야 돼요. 그쵸. 특히 연애 초기에는 좀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면은 좀 연락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혜님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그 연락 자체의 빈도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주중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시간에 약간 ADHD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집중이 안 되면 이거 저거를 막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연락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몰입하면 아예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연락 자체에 엄청 신경을 스스로가 잘 못 쓰니까 그냥 그런 상대도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빈도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저희 상대방이 결혜님 같은 스타일이면 제가 엄청 안 달라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소 한 2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준다는 연락을 하면 그게 신경을 쓴다. 그럼 우린 썸 타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나요? 좀 애정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신경을 써준다. 너 평소에도 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빈도 말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 3가지 중에 뭐가 더 제일 별론지 별로인 거? 네, 별로인 거를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꼽아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바로바로 답장은 안 하고 인스타 스토리는 올림. 두 번째, 바로바로 답장을 하긴 하는데 맥락은 맞는데 성의가 없다. 단답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바로바로 답장을 하고 성의도 있는데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한다. 뭐 집중을 안 한다거나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딴소리를 한다거나. 근데 뭐 어떻게 성의가 있는 데랑 맥락이 안 맞는 데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양은 길어요. 분량은 길어. 분량이 길다. 그리고 애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좀 맥락에 다른 말 한다던가 뭔가 집중을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 먼저 할까요? 저는 1번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핸드폰 봤잖아요. 일단 보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데 내 연락을 안 받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일 화가 날 것 같고 2번은 성의 없는 거는 좀 제가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서 이게 제일 마지막. 그리고 그나마 나은 3번, 거? 네네. 그리고 3번은 좀
빡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하면 집중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맥락 안 맞는 말 하는 게 제일 화날 것 같아요. 지금 대화를 안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연락을 안 하는 게 저는 맥락 안 맞는 말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결혜 변호사님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그 연락을 하는 빈도보다도 내용이나 집중도가 더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했는데 맥락 없는 말 하면은 오히려 저한테 관심 없이 느껴질 것 같고 맞아. 오히려 답장을 안 하고 스토리를 올리는 거는 제가 친구들이랑 뭔가 시간을 보내면서 너도 올려 나도 올려 하면서 보내느라고 나한테 답장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나에 대한 관심이랑 별개로 이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맞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뭔가 이제 목적이 있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 약간 변두리의 얘기들을 하면 답답하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직업병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소개팅 애프터도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별로 질색이라서 그래서 연락 계속하는 거를 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잡을 거면 확실하게 빠르게 며칠 어디 잡아주는 게 좋고 그냥 막 약간 간 보듯이 계속 연락만 하는 걸 별로 안 내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썸은 약간 사귀기 전에 그런 불안을 즐겨야 하는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연애를 내가 연애에 좀 능력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그 상태를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불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했으면 좋겠다. 일처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때보다도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좀 더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민지 변호사님도 살짝 얘기하셨는데 매일 연락하지 않으면 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썸 단계에서는 진짜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약속이 정확하게 잘 잡혀 있는지 그날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소개팅뿐만 아니라도 그냥 자만추로 만나고 뭐 학창 시절에 만날 때도 뭐 이 친구랑 공강 때 연락을 안 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특별히 뭐 단둘이 만난 약속을 잡게 된다면은 좀 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남을 조금 더 무슨 생각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구나. 와 이런. 전 약간 오히려 아까 얘기해서 조금 연장을 하면 저는 두 분보다는 관계가 불확실할 수도 있고 규정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에 별로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연락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막 계속 먼저 하고 받을 때까지 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 그러면 연락이랑 만남도 안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만남도 안 정해져 있어도 썸일 수 있다? 제가 그 극단적인 피해일 수도 있는데 막 정해져서 만나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해요. 그냥 갑자기 만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결혜님이랑 사귈 수 없을 것 같아요. 탈락되는 탈락인가요, 저? 저는 그러니까 연락의 빈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연락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루 연락 안 되면 그냥 썸남이 하루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썸이 깨지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연애에 있어서 연락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썸이랑 다르게 연애에 있어서는 저는 연락은 좀 신뢰의 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썸 단계에서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요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연애로 돌입하는 단계에서부터는 서로 신뢰를 부여해주는 게 중요한데 연애 초기에 서로에게 신뢰를 부여해주기 위한 가장 큰 장치가 연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썸이랑 연애랑 좀 달리 썸 때는 그렇게 연락을 중시하지 않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좀 많은 연락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평소에 내가 일을 하고 뭔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연락에 집중을 하고 이제 시간을 들이는 거는 결국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정의 크기랑 비례했던 것 같아요. 연락의 음. 빈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자기 스타일, 나는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마음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면 그 정도는 바뀌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는 연락이 안 되면 뭐 병중, 상중, 아웃 오브 완중이다. 맞아. 옥중 안 큰일 나네. 나 너무 또 변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락이 없으면 애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를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연락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는 사람인데 연락을 덜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가 요구해도 생각보다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그쵸. 저도 그렇게 경험들을 생각해요. 해오기도 했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가치관, 연애 가치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연락의 스타일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고치라고 해도 제가 잘 못 고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할 때 갑자기 저는 막 회의가 3-4시간 연달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저녁 직전까지 하거나 저녁까지 쭉 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러면은 정말 못 보는데 근데 그 사이에 화장실은 가잖아. 이러면 이제 또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공감이 가는 거는 어쨌건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대가 아니고서는 연락밖에 내가 널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맞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고 다들 바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은 게 결국에는 연락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는 게 애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방식이 다를 때 저는 약간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너가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핸드폰을 한번 무조건 보니까 그때 잘 일어났는지라고 인사를 하면 그 하루 종일 바빠도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그 트리거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침에는 너무 막 정신 없어가지고 못할 때가 많고 자기 전이 차라리 더 이제 차분하게 잔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문안 3번 주셔야 되거든요. 중요하지. 밥을 문안 잘 인사 먹었는지. 3번 주셔야 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중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 다중썸은 예의가 아니다? 저는 썸 단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다중썸 가능하다 주의입니다. 저도 썸 단계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알아가는 단계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귀자라고 하는 게 청약, 오케이가 승낙 맞아요. 이렇게 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썸 단계는 청약의 유인 단계, 이게 약간 슬쩍 알아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이제 언니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이제 요일별로 한 번 쉬면서 7개의 썸을 타신 적이 있었거든요. 에너지 진짜 많으시다. 네, 근데 결국 그 7번째 남자 7등인 남자와 결혼을 하셨고 일요일에 남자인가요? 혹시?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남편분 별명이 7등이에요. 남편분도 아시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물어본대요. Are we exclusive?라고 물어본대요. 이제 독점적인 데이트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사이야? 약간 이런 질문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썸 단계에서의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썸 단계에서 스킨십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안 된다는 주의고요. 아예 하나도 안 된다? 네, 저는 안 된다고는 주의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가능하다고 치면 그날 이제 스킨십하고 고백 바로 하는 거. 약간 이제 시차는 있지만 사실 그날의 하루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서로 거의 모든 마음이 확인된 단계에서 스킨십을 조금 빨리 진행하고 이제 사귀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아니면은 관계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선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혜님은 어떠세요?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 않나요? 그날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요새 막 선색후사 이런 것도 너무 많고 해서 맞아요. 저는 사실 뭐 순서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스킨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킨십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든지 관계에 대한 정립을 안 한다라면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휴가 일정 겹쳤어요. 썸남이랑. 그래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없다. 완전 가능이죠. 완전 불가능이죠. 썸남이랑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숙소를 하나를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지내야 되기는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시는 거고 결혜님은? 썸도 되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네. 근데 사귀지 않는 단계에서 스킨십이나 뭐 여행을 다녀왔을 때 관계 진전이 안 되면 불안하진 않으세요? 그거를 물론 제 친구 중에서도 선색 후사를 되게 선호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저는 그걸 못하는 게 제가 그런 불안도 관리가 저도 안 될 것 같아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먼저 하셔도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여행 가도 스킨십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여행이 즐거울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십도 썸도 제가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불안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안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합의가 된다는 게 내가 내 마음이랑 합의를 해야죠. 진짜 괜찮냐. 근데 진짜 불안한 상태에서 안 믿는 사람이랑 이런 전제는 아니고 그 썸이어도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효용성의 관점에서 일단 휴가 일정이 겹쳤어요. 둘이. 공교롭게도. 그리고 숙소를 이제 한 명이서 가면은 숙소 비용을 한 명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이서 뭐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혼자 여행보다 둘이 여행하는 게 훨씬 재밌을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킬 수 있고. 음식도 쉐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간다고 해서 굳이 스킨십을 할 의무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또 그것도 거기 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 남자도 안 할 생각으로 왔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또 합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범죄죠, 범죄. 미리 정하고 가는 건 어떠세요? 나는 스킨십을 할 생각은 없지만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라고 정하신다면 좀 불안도 관리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또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스킨십의 문제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썸붕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억나는 썸붕 있으세요? 저는 뭔가 나름 인상 깊은 그 썸붕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약간 성별이 바뀐 것 같은데 상대방 측에서 저한테 우리 무슨 사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무슨 사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말할 단계인가? 갑자기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지 하고 싶어지는 막 마음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 자신감 없어 보이고 매력을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당연히 맥락이 엄청 길었겠지만 그 맥락들이 약간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자기 어필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신을 딱 줘버렸구나. 네, 확실히 우리 아무 사이 아니지 이렇게 썸붕이 나더라고요. 저도 기억해보면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도 있고 저는 그런 말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끔 만드는 관계는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일단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이 사람과 나와 그 감정의 속도가 맞구나. 이 사람도 나랑 감정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진행이 되는 거지. 뭔가 어긋나는데 이 사람과 왜 속도가 다르지라고 의심을 하는 관계는 단 한 번도 잘 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속도가 달랐다는 게 그 말이 증명을 해주는 거네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애도 기간을 좀 갖잖아요. 헤어지면. 썸도 애도 기간을 가지세요? 저는 30대 땐 진짜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썸을 타다가 이제 끝나고 바로 또 뭔가 들어오면 진짜 지체할 틈이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별로 건강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뭔가 어쨌든 썸도 감정이 있고 한데 그게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니까
좀 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정보도 막 이렇게 섞여요. 헷갈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항상 썸이 끝나고 애도 기간을 가지려는 친구들한테 너 이럴 시간 없어. 빨리 일어나. 당장 다른 사람 만나야 정신 돼라고 네,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국 연애 문화에서 이 밀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국 연애는 외국이랑 다르게 좀 썸이나 연애를 시작하면 좀 관계가 급격히 밀착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나라가 좁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가족 문화나 유교 문화 같은 게 완전히 끊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를 조금 익숙해하는 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연애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 문화다 보니까 너 누구 사귀니? 뭐 일주일에 얼마나 보니? 연락은 얼마나 자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연애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하면 왜 연애 쉬냐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연애하는 게 디폴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는 약간 완전 공감하면서도 또 그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그 사적으로 내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랑도 놀고 쟤랑도 놀고 이런 게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나의 소중한 시간이고 쉬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여러 명한테 흩어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이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독점적이고 일대일적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오히려 그 사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들 혹은 뭐 일들이 많지 않아서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랑 주거 외에 뭐 취미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러면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적어질 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외에 사적인 시간을 연애 말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다른 걸로 채우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쵸?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좀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적인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많이 없기도 하거니와 좀 관계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데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어서 좀 연애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도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오늘은 이렇게 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생각할 얘기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서우영 변호사, 이결의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